궁금해. 오메가. 가장 간단한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왜 반창고입니다. 영화 자체가 이제 문화산업이잖아요.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무비라 라는 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나왔던 영화들도 마찬가지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라는 어떤 그게 한글 파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극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수영복을 만들어서 입고 나가는 그런 종류의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 작가기도 하고 한글을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지만 그건 변명인 것 같고 조금 사회가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어떤 문화상품인데 문화상품이기도 하지만 어떤 작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모나리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림 형태를 좀 변형시켜서 그랬다든지 포스트모더니즘 쪽으로 좀 어떤 재창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갖고 굉장히 또 용인하고 용납해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었는데 글쎄요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경직이 돼가지고 보수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변형에 대한 거 반창고가 문제가 될지는 저는 시나리오 한 3년 전부터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반창고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걸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 영화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한효준 씨가 얘기한 극중 캐릭터와 본인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이 반창고라는 영화를 하기 전에는 좀 억눌려져 있던 성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 표현을 하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좀 수용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래서 좀 참는 부분들도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미수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자기 표현에 익숙하고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여자를 연기하다 보니까 내재되어 있던 저의 그런 성격들이 커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좀 억눌려 있다가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나와서 헤엄을 친 거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애자가 2009년도 그해 힐링 영화 1위에 꼽힌 영화거든요. 그 영화가 그 5년간의 어떤 상처를 서로 치유해 가고 공감을 하는 영화라면 이 영화는 서로 상처를 갖고 있는 연인들이 사랑을 통해서 상처를 좀 보듬어가는 영화라고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런 힐링에 대한 이런 주제,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몰랐어요. 이게 제 힐링 시네마 상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힐링 시네마 영화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영화가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관객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예전은 무의식적으로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게 힐링 부분이 된 거고 반창고는 그 이후에 그래 영화가 힐링에 대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시겠지만 다음 작품까지 그 힐링 3부작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영화도 당시 이제 제 목표했던 대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에 보니까 주로 소방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셨는데 특별히 소방관과 이렇게 연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우리들 소시민들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소방관을 한 이유는 제가 영화의 주인공이 직업을 정할 때 저는 뭐 와일드 카드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나 해요.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수가 의사로서의 어떤 자격리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의사였는데 이런 의사가 이런 쉽게 얘기하면 나쁜 이기적이고 나쁜 여자가 그거를
어떻게 취해 나가는가,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사와 소방관에 대한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뭐 감히 두 분 중에 뭐 어느 한 분을 꼽을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나도 또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하게 되어서 제가 참 복이 많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근데 정말 두 분 다 너무 좋으셨고요. 근데 스타일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 선배는 굉장히 더 선배님이시고 지금 월드스타니까요. 같이 일하면서 배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촬영장에서 연기를 하는, 늘 끊임없이 감독님과 대화하면서 현장에서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열정을 같이 갖게 되는 그런 선배님이셨던 것 같고, 수 오빠는 수 선배 좀 이상하잖아요. 수 선배. 수 오빠는 되게 같이 있으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좋은 기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빠 워낙 바른 사람이어서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바른 사람이시고, 그리고 의외성이 있어서 연기를 할 때에도 늘 색다른 다른 리액션과 이런, 그러니까 A라는 직구를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커브볼을 던지는 그런 유해성이 있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새롭고 재밌고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게 되는. 생각했던 것보다 코믹적인 요소가 많아서 약간 멜로 영화랑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그럴까. 장르는 보는 관객들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멜로 영화를 찍어야지라고 멜로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드라마를 하는 거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그 장르에 기억해갖고 스릴러를 쓴다. 그리고 이제 스릴러 공식에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한계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코미디 영화인지 멜로인지 로맨틱 코미디인지 아니면 무슨 대한 영화인지 이런 부분들이 섞여져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관객분들이 나는 오늘 무슨 영화를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선택권을 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영화사나 투자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장르를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규정을 지어야 이제 관객들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타겟팅이 생기게 되는 건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건 드라마거든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필요한 상황적으로 코미디를 갖고 오고 액션이 필요한 액션을 좀 갖고 오고 이런 부분이고. 연말에는 참 나누고 베푸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 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또 옆에 사랑하시는 분들, 반창고 붙여드릴 분 있으면 바로바로 붙여드리고,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짜 아름답다.